1번은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식을 간단히 정리하는 거죠. 거듭 제곱근을 유리수 지수로 바꿀 거고요. 4제곱근 32라는 건 32는 2의 거듭 제곱이고 분모 자리에 있는 4도 2의 거듭 제곱이기 때문에 그걸로 모두 표현해주면 4제곱근, 자 32는 2의 5제곱. 자, 이런 상태에서 얘를 유리수 지수로 바꾼다면 2의 거듭 제곱근 앞에 있는 걸 분모 4분의 5가 되고요. 그래서 4제곱근 32는 2의 4분의 5제곱이 되고, 같은 방법으로 8제곱근 4라는 건 8제곱근 2의 제곱이 되고, 우리가 지수 거듭 제곱근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약분도 가능합니다. 서로 나누는 거. 그래서 4. 그러면 여기 뒤에는 이제 1이 됐겠죠? 이걸 유리수 지수로 바꿔주면 2의 4분의 1제곱이 되고, 자, 나눗셈 형태는 분자 나누기 분모죠. 그러면 분수꼴을 2의 4분의 5제곱 나누기 2의 4분의 1제곱으로 처리를 해준다면 미시 같은 지수끼리는 빼주면 되겠죠. 4분의 5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이런 식으로 가니까 4분의 5에서 4분의 1 빼니까 4분의 4, 1이 되고요. 2의 1제곱, 그래서 2가 됩니다. 2번은 함수 fx 3차식으로 주어졌을 때, 자, 이 뜻, 이거를 미분계수 정의에 의해서 우리는 뭐라고? f'1로 바꿀 수 있어야겠죠. 혹시 이제 변형이 생긴다면 이 변화량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 항상 이 변화량이 동일해야 된다는 거, 그럴 때 f'1의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미분계수의 정의에서 구하려고 하는 게 f'1이니까 도함수가 필요해서 미분 들어가주면 f'x 3x의 제곱 플러스 6x 상수는 날라갔죠. 1만 넣어주면 되니까 3 플러스 6, 그래서 9가 됩니다. 3번 모든 항이 실수인 등비 수열, 어떤 수열을 주고 있는지 정확히 체크하고, A 2항 3항 곱하면 2고 4항은 4다 그럴 때 6항을 구해라. 우리가 이런 등비 수열에서 첫 항과 공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첫 항을 A라고, 그리고 공비를 R이라고 잡고 모든 항들을 표현해주면 되겠죠. A 2항은 우리가 일반 항은 A에는 등비 수열은 A R에 n-1제곱이 일반항이 될 거니까 이 자리에 n을 넣어주면 A2가 나오겠죠. A2는 A 곱하기 R에, 자, 여기 항 넘버에서 하나 뺀 제곱이 되니까 1제곱. 그래서 AR이 되고요. A3은 A 곱하기 R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먼저 앞에 있는 식은 둘이 곱해라고 지시하고 있으니까 둘이 이대로 곱해주면, 자, 이대로 가서 곱하겠습니다. A의 제곱, R의 세제곱이 바로 2가 된다는 힌트 하나. 그리고 A4항은 다시 한번 A4항은 A 곱하기 R의 하나 지수 다운됩니다. 넘버 3제곱이 4가 되고요. 등비수열 형태에서 우리가 연립해서 풀 때 셈의 형태가 필요합니다. 등비는 나누어서 연립을 처리해줘야 되니까, 자, 그럼 이대로 분수꼴로 이렇게 유지를 해버린다면, 위에서 아래 나눈다면 약분 돼버리고 A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누니까 여기는 이제 분수 형태니까 끝까지 주의해주면 A는 약분해서 2분의 1이 됩니다. A가 2분의 1이면 대입해서 우리가 여기 방금 지웠던 이쪽 식 아무데나 집어넣어서 둘 중에 하나 집어넣어서 식을 완성해주면 되겠죠. 마저 정리해주면 여기는 4였죠. 자, 아래 거 식에다 넣어주면 A 2분의 1 곱하기 R의 세제곱이 4가 되고요. 양변에 1을 곱해주니까 R의 세제곱은 8. 세제곱해서 8이 되는 건 R은 2로 확정. 자, A 값 그리고 공비까지 찾았으니까 구하려고 하는 A 6항은 A 곱하기 R의 5제곱이라고 쓴다면 A 대입해주고 2의 5제곱이 될 거니까 이렇게 약분 날라가 버리면 2의 4제곱, 그래서 16이 되겠죠. 4번은 주어진 fx에서 0의 좌극한 그리고 1의 우극한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그래프 따라갈 건데, 0의 좌극한은 0의 왼쪽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 이쪽 노란색 그래프에서 가고 있는 이 함수값이 마2로 다가가고 있으니까 얘가 0의 좌극한 마2가 될 거고요. 그 다음 1의 우극한은 오른쪽, 1의 오른쪽에 있는 함수의 그래프를 타고 가야 되니까 이쪽에 타고 가면 y 값이 1이 나와서 1의 우극한은 1,
그래서 2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5번 fx는 1차식과 2차식의 곱의 형태, 그럼 결과적으로는 3차식인데 f'이 도함수를 우리가 곱의 미분법을 사용해봐 라는 뜻이 되겠죠. 전개하려고 하지 말고 곱의 미분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에 거 미분 x 플러스 1 미분하면 1이죠. 그래서 1은 생략하고 뒤에 거 그대로, 그리고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이 될 거고요. 뒤에 거 미분해주면 2x 플러스 1, 꼭 곱의 미분법 쓰세요. 그리고 f'이니까 전개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대입, x에 2만 대입해주면 f'2가 되니까 정확히 대입만 하면 되겠죠. 4 플러스 2 마이너스 5 플러스, 자 여기는 곱입니다. 더해서 곱해야겠죠. 3 곱하기 이쪽에 대입해주면 5, 다시 한번 처리해주면 앞에는 1이 되고요. 뒤에는 15, 그래서 16이 되겠죠. 6번은 삼각함수의 함수값. 자, 코사인을 이렇게 생긴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에 대한 각의 정보를 주면서 사인과 코사인, 여기는 세타로 바뀌었죠. 각변환회라 라는 뜻이고, 자 이런 걸 체크할 때 어느 사분면인지 주는 거 놓치면 안 되겠죠. 2분의 파이 90도보다 크고 파이 180도보다 작다. 2사분면이 되고요. 2사분면에서는 사인만 플러스, 나머지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코사인 마이너스. 변환 처리할 때 세타 앞에 파이, 이렇게 자연수 형태로 파이 앞에 개수가 자연수라면 함수가 바뀌지 않고요. 그냥 버려지는 형태, 바뀌지 않는다. 일단 코사인 세타라고 써주시고요. 부호 체크해야 되니까 사분면 체크해 줍니다. 코사인 파이, 파이가 180도죠. 180도에 세타를 더하니까 세타는 항상 예각으로 생각해서 각변환 해줘야 됩니다. 예각 더해주니까 3, 4분면이 되겠죠. 자, 이 각 자체가 3, 4분면의 각입니다. 3, 4분면에서 코사인은 양수, 음수, 탄젠트만 각 한번 처리해주면 올, 싸, 탄, 코. 그래서 3, 4분면에서 코사인은 음수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 붙여주시고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5분의 2 루트 5다라고 먼저 하나 처리해준 다음에 마이너스를 처리해주면 뒤쪽에 있는 코사인 값은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양변 곱해주니까 5분의 마이너스 2 루트 5. 하나는 나왔는데 사인 값은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쓰는 방법이 제곱관계로 써도 되는데 직각삼각형이 조금 더 시각적으로 잘 보이지만 직각삼각형 방법을 쓸 때 주의할 거는 부호는 꼭 나중에 체크해야 됩니다. 직각삼각형 도형에서는 양수만 나오니까. 자, 코사인 세타 값은 빗변분의 밑변 이렇게 써주고 우리가 높이는 피타고라스로 25에서 20을 빼주니까 루트 5가 되겠죠. 그리고 사인 값은 빗변분의 높이의 비율이기 때문에 사인 세타는 일단 5분의 루트 5라고 쓰고 주의할 거 2사분면, 2사분면에서 사인은 올싸, 사인 양수죠. 그래서 이게 사인 값, 코사인 값. 그럼 둘을 더해줘서 처리해주면 되니까 둘이 더해주면 앞에 개수 5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2에 루트 5로 처리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5분의 루트 5가 되겠죠. 7번 fx가 분할이 돼 있습니다. x가 4보다 작다면 2차 함수를 타고 갈 거고 x가 4 이상에서는 1차 함수인데 이 f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된다. 다음 함수는 각각 연속. 그렇다면 우리가 체크할 건 어디만? 분할 지점. x는 4에서만 연속이 되면 되니까 연속이라는 건 함수값이 딱 가서 같은 값으로 붙어줘야겠죠. 원래는 정확히는 이쪽에서 좌극한 그리고 이쪽에서는 우극한과 함수값을 체크하는 식이긴 하지만 우극한과 함수값 등호가 이쪽에 들어있어서 함수값도 이쪽에서 담당은 하는데 우리가 결국 극한이라는 건 이런 다항함수는 극한값이 함수값과 같기 때문에 그냥 함수값이 같으면 연속이 되겠죠. 자, 그래서 x는 4에서 좌극한, 자 위쪽 식에 4 넣어주면 x의 4, a의 제곱이 아래식에 4를 넣어준 4, 2, 8 마이너스 4, 4가 돼야겠죠.
자, 여기에서 굳이 이걸 풀어서 하지 말고 완전 제곱식꼴이니까 4-a는 제곱근 뿔마 2 제곱해서 4가 되는 제곱근 뿔마로 찾아주고요. a는 4 뿔마 2. 자,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이항해서 바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a는 둘이 더해주면 6이고요. 빼주면 2가 되니까 a 값으로 가능한 값은 6과 2고 이걸 곱해주면은 12가 되겠죠. 1번은 a가 2보다 큰 상수 a에 대해서 두 로그의 합과 곱이 각각 4다. 그럼 식으로 써주면 로그 2의 a 플러스 로그 a의 8이 바로 4가 되고 둘을 곱하면 2의 a 곱하기 로그 a의 8이 바로 k가 된다. 그럴 때 a 값과 b 값, k의 합을 구해라 라고 했어요. 지수가 하나밖에 없는 앞의 식을 기억이라고 하고 기억을 먼저 풀어야겠죠. 로그에서 우리가 덧셈 뺄셈을 처리하려면 항상 밑이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앞에 건 2고 뒤에 건 a죠. 그렇다면 우리가 밑변환을 이용해서 뒤에 로그를 바꿔야겠죠. 앞에 건 그냥 그대로 두고요. 뒤에 거 밑을 2로 바꿔주면 로그 2의 a. 자, 밑이 2의 a 하고 밑에 로그의 진수로 가고요. 로그 2의 8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로그 2의 8은 우리가 8은 2의 세제곱으로 쓸 수 있죠. 2의 세제곱. 그렇다면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나가주고요. 로그 2의 2니까 이렇게 없어지겠죠. 1이 됐습니다. 여기는 0이라는 게 아니라 1이 됐죠. 이렇게. 그래서 남아있는 정리한 식은 여기가 3이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 값이 바로 4가 된다라고 했고 a 값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치환을 해버리는 게 편하겠죠. 이 값을 t라고 놓고 치환을 해서 들어가면 t 플러스 t분의 3 마이너스 4는 0이고요. 식이 이런 분수 형태보다는 우리가 방정식의 t를 모두 곱해주면 t의 제곱 이쪽에 먼저 t 곱하면 마이너스 4t 그리고 이쪽에 t를 곱하면 t 날라가니까 3이 되겠죠. 3, 1, 마마 t 값으로 가능한 건 1과 3이고요. 우리가 필요한 건 a 값이니까 치환했던 거 집어넣어주면 로그 2의 a는 1이다. 또 하나는 로그 2의 a가 3이다. 자, a 값 이 식에서는 우리가 로그 형태는 지수로 돌려주니까 a는 한번 밑은 영원한 밑이죠. 얘가 돌려주면 2의 1제곱 2가 되고요. 뒤에 거에서는 a는 얘가 이쪽으로 가서 2의 세제곱으로 가니까 8이 나왔어요. 근데 a 값은 2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쪽이 아니라 a 값은 8이 될 거고 a를 찾기 위해서 a의 8만 집어넣어 준다면 로그 2의 8 곱하기 a가 8이었으니까 로그 8의 8이 k가 되고요. 밑과 진수가 같으면 얘는 1이 되니까 얘는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k는 로그 2의 8인데 8은 2의 세제곱 밑과 진수 같으면 1이 되고 3 앞으로 나가주니까 3이 되겠죠. 자, a 값 8, k 값 3 그래서 더해주면 11이 됩니다. 9번 fx 식이 x제곱 플러스 x로 완벽하게 주어진 상태에서 다음 정적분값 얼른 체크해 줄게. 우리가 구간에 x가 있나 없나? 없죠. 그럼 그냥 정적분 실제 계산만 해주면 되는데 그래도 정적분 성질을 이용하는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인테그랄 앞에 있는 이 실수는 안으로 집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0부터 0까지 구간이 이렇게 같다면 아래 끝과 위 끝 이렇게 구간이 정확히 일치할 때는 하나의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피적분 함수를 합쳐서 계산해도 된다. 자, 그런데 주의할 거 앞에가 마이너스였으니까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fx 뒤에 것도 fx 마이너스로 부호 바꿔서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하고 얘 계산해 주니까 4fx 마이너스 5x가 되고요. 이제 fx 자리에 이 자리에 실제로 fx를 집어넣어서 계산해 준다면 0부터 1까지 fx의 4배 하겠습니다. 4x의 제곱 플러스 4x고요. 거기에서 5x를 빼주니까 여기는 간단하니까 그냥 처리해주면 마이너스 x로 바뀌겠죠. 자, 거의 다 왔죠? 정적분 실제로 계산 들어갑니다. 3분의 4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의 제곱이 되고요. 0부터 1까지 1만 대입하면 되겠죠? 3분의 4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통분해주면 6분의 8 마이너스 3, 6분의 5가 됩니다. 10번은 각 A가 90도보다 2분의 파이보다 크다. A가 둔각이 되겠죠. 둔각이라는 건 A각이 삼각형에서 가장 클 거고 각 A를 꼭지점 A, 삼각형 ABC에서 꼭지점 A에서 대변, 선분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시각적으로 위치를 좀 잡고 가기 위해서 삼각형 그려준다면 A가 둔각이니까 여기를 A라고 잡고요. B, C 잡았을 때 자, A에서 BC에 내린 수선의 발 수직으로 이렇게 내렸을 때 얘를 H라고 한다고요. 그 다음 A 이제 선분의 길이의 비율을 주고 있죠. AB 대 AC가 루트 2 대 1이고 AH는 실제 길이를 줬습니다. 순서대로 일단 비율 관계를 써준다면 여기는 루트 2K라고 써야겠죠. 그리고 여기를 K라고 하고요. AH는 실제 길이니까 여기는 2가 되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BH 실제로 구하고 싶은 건 여기를 X라고 놓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가 50파입니다. 그럼 반지름은 자 반지름 여기에서 우리가 라지알로 쓰죠. 반지름은 바로 얼마가 된다? 루트 50이 되겠죠. 루트 50을 제곱하면 50파이란 넓이가 나오니까 자 그럼 루트 50이니까 제곱수 꺼내서 5루트 2 여기까지 일단 그럼 사인 법칙 써서 들어갈 거고요. 사인 법칙을 쓸 건데 각 B에 대한 대변이 K로 주어졌고요. 그 다음 C에 대한 대변이 이렇게 2루트 2K가 잡혀 있으니까 자 사인 B분의 K 대변 K는 5 여기에선 2R이 들어가야 되니까 10루트 2라고 그래야겠죠. 두 배 해서 들어갑니다. 2R이니까 10루트 2. 또 하나 사인 C분의 루트 2K도 역시 10루트 2가 되죠. 값만 잡으면 되니까 이쪽 거 먼저 사용한다 생각하면 사인 B와 10루트 2 자리를 바꿔도 식이 성립하겠죠. 10루트 2분의 K는 사인 B가 되고요. 방정식 양변에 사인 B를 곱해서 10루트 2로 나누었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이쪽이 지금 B각인데 길이의 정보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각을 기준으로 실제로 여기 AH가 2라는 실제 길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인 B는 또 뭐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루트 2K분의 2 빗변분의 높이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풀어주면은 크로스에서 바로 가겠습니다. 루트 2K의 제곱은 20 루트 2가 되고 양변 이렇게 나눠주면 K의 제곱은 바로 20이라고 K의 실제 값을 구할 수 있고 K는 비례상수니까 항상 양수 그래서 K는 2 루트 5가 되겠죠. 뿔마에서 마이너스는 빠져주니까 K는 2 루트 5라는 값을 얻어냈습니다. 그럼 K가 2 루트 5니까 이쪽에 다시 한번 직각삼각형 이용해준다면 우리가 이 X값 구할 수 있겠죠? 방금 K는 2 루트 5라고 했으니까 루트 2K니까 AB의 길이는 실제 길이가 들어가주면 2 루트 10이 될 거고 피타고라스로 마무리해주면 이 X라는 길이가 나오겠죠. 2 루트 10의 제곱 40은 2의 제곱 4 플러스 x의 제곱이 될 거고요. x의 제곱은 36 그렇다면 x는 양의 제곱근 6이 되겠죠. 그래서 최종 답은 6이 됩니다. BH의 길이 x는 6. 11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에 대해서 자 x에 관한 식 x는 이라고 줬다는 건 위치식이죠. 위치식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같아지는 순간 여기에서 컷 한번 하고 이 순간의 시각 t를 찾아라 라는 뜻입니다. 1단계 항상 속도 가속도 이쪽 파트 나오면 그리고 이 시각을 찾은 다음에 두 점 PQ의 가속도를 찾아서 그러면 가속도야 미분을 2번 해주면 되는데 그 시각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지시하고 있죠. 위치가 같아지는 순간 그러면 t값은 x1 t의 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6과 x2 q의 위치죠. 마이너스 t의 세제곱 플러스 7t의 제곱이 되는 같아지는 자 t값은 항상 0 그리고 0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0에서는 출발 지점이 되니까 0보다 큰 t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한쪽으로 정리해주면 t의 세제곱이고요.
2차 넘어와주면 마이너스 6t의 제곱 플러스 6 마이너스 6은 0이고요. 자, 이거 뭐 두 개씩 인수분해 해도 여기가 t입니다. 6이 아니라.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현재 개수의 합이 0이 되고 있어서 인수가 1이 있는 건 맞는데, 자, 두 개 자꾸 인수분해 들어가겠습니다. t의 제곱을 하면 t-6 플러스 t-6 항 두 개짜리로 들어가니까 다시 한번 공통인수 t-6 그리고 t의 제곱 플러스 1은 0이 되고요.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한 말 틀렸죠. 개수의 합이 0이 되고 있지 않죠. 부호가 지금 선생님이 잘못 봤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 한 다음에 이쪽에서는 허근이 나오겠죠. t의 제곱이 마일이 되는 건 음수가 나오는 건 허근. 그래서 t 값은 6이라는 거 하나 찾아냈고, 그럼 이럴 때의 각각의 p와 q의 가속도, 그럼 p의 가속도 먼저 찾아준다면 p의 가속도가 가려면 속도 p, 얘를 p 거의 속도를 v1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니면 헷갈리면 vp라고 해도 되겠죠. 이 위치 미분해주면 되니까 2t 플러스 1이 되고요. 가속도 ap로 가겠습니다. 한 번 더 미분하면 2가 됩니다. 그래서 p 값은 우리가 뭐 t 값을 몰라도 상수함수 바로 나와버렸으니까 얘가 p가 될 거고요. 같은 방법으로 q 찾겠습니다. q의 속도 vq라고 한다면 이쪽씩 미분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14t고요. 그리고 가속도 AQ 들어가주면 마이너스 6t 플러스 14. 이쪽에서는 t 값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t 얼마를 넣어주면 된다고요? t에 6을 넣어주면 되니까 A6은 마이너스 36 플러스 14. 그래서 마이너스 22가 되고 값이 q가 되겠죠. 이 값이 q. 자, 그럼 마무리 p에서 q를 빼주라라고 했으니까 p 플러스 마이너스 22 빼니까 플러스로 넘어가서 2 플러스 22가 되겠죠. 2 플러스 22 그래서 24가 됩니다. 12번 A에는 등차 수열이다 라고 정보를 줬고요. B에는 복잡한 형태로 다시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수열을 만들어내고 있죠. 시그마까지 들어가 있을 때 다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B에는 이러한 관계식을 만족하고 B2 값 줬습니다. 그리고 B3항 그리고 7항을 더하면 0이 될 때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거 Bn을 찾은 다음에 Bn 속에 이미 시그마가 있는데 첫 항부터 9항까지 합을 다시 한번 찾아줘야 되니까 자, 조금 식이 길어지는 형태가 됐는데 자, 이렇게 일단은 A에는 등차 수열이고 첫 항도 공차도 모르지만 Bn이라는 이쪽 일반항 자리에 뭐가 들어있고 우리가 이런 형태 마이너스 1의 지수 형태는 부호를 바꾸는 역할을 하겠죠. 얘는 부호에 대한 정보죠. 그래서 실제로 일단 Bn을 나열을 해볼게요. Bn은 어떻게 나열이 되는지. 자, 그럼 B1은 K에 N에 1만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부호만 정확히 체크합니다. K에 1을 넣으면 마 1의 제곱이 되니까 플러스가 되고요. 그리고 A1이 되겠죠. 또 계속 관찰해야겠죠. 아직 모르니까. B2라는 건 이제 시그마 처리를 해줘야겠죠. 방금 K에 2를 넣었을 땐 A1이 나왔죠. K에 2까지, 자, N이 2까지 이제 대입을 해주면 K에 2 대입해준 거 처리해주면 자, K에 2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1의 3제곱 홀수 제곱이 되면서 부호가 마이너스 그리고 A2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A3은 어떻게 된다? A1 마이너스 A2 규칙성이 읽어졌다면 A3까지 B3은 A3까지 이렇게 그런데 홀수항은 더하고 A의 짝수항은 빼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B4는 자 뭐 이렇게 활용을 한다. 이제 Bn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는 나왔고요. 우리가 힌트로 쓸 수 있는 건 두 가지 B2와 B3 플러스 B7이 0이죠. B2는 여기에 있습니다. B2는 이 값이 바로 마이너스 2다 라고 했는데 AN이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우리가 등차 수열은 A1, 자 AN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건데 A2 이렇게 있을 때 뒤항에서 앞항을 뺀 게 바로 공차에 해당하죠. 그 형태가 B2가 되긴 하는데 부호가 바뀌어 있습니다. 주의해야 돼. A2
A2 마이너스 A1이 우리가 공차인데 B2라는 건 부호가 바뀌어 있죠. 그래서 A1 마이너스 A2가 마인데 이 식에서 마이너스를 모두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A1 플러스 A2가 되고 2가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이 A2 마이너스 A1 바로 공차에 대한 정보였죠. 이게 바로 B2이면서 공차 줬습니다. 이번엔 B3 더하기 B7이 필요하니까 자 B3은 여기 이렇게 나열해 놨으니까 아래쪽에 B7도 나열할게요. A1 마이너스 A2 플러스 A3 마이너스 A4 플러스 A5 마이너스 A6 플러스 A7까지. 자 그럼 이 두 식을 더하면 0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이렇게 놓고 더하면 AN의 등차 뒤항에서 앞항을 빼면 공차가 되겠죠. 자 그럼 자 얘를 첫 항을 제외하고 이게 A3에서 A2를 빼면 바로 공차 D가 될 거고요. 얘도 공차 D죠. 그리고 A5 빼기 A4도 공차 D고요. A7 마이너스 A6도 공차 D. 그렇다면 B3 더하기 B7은 B3항 더하기 B7에서 A 첫 항이 2개, 2A가 되고 공차가 모두 해서 하나, 둘, 셋, 4개가 되니까 플러스 4D의 형태. 이 값이 0이 된다 그랬고 우리가 D값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 A는 마이너스 8. 그래서 첫 항은 마사 정보까지 얻어낼 수 있습니다. AN에 대한 정보는 나왔는데 BN을 첫 항부터 9항까지 우리가 지금 여기 몇 개 써놨거든요. 첫 항부터 9항까지를 다 더해야 되죠. 그래서 시그마 처리하기에는 규칙성이 복잡하니까 B1은 다시 나열하겠습니다. A1 우리가 A1하고 A1과 공차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B2는 이쪽 값 들어가면 A1 마이너스 A2는 계산을 빨리 하기 위해서 규칙성을 좀 찾을 겁니다. B3은 A1 자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 활용했었죠. A1 플러스 공차 D 자 이쪽 파트를 공차 D라고 표현해 볼게요. 식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리고 B4는 해보지 않았으니까 다시 나열하겠습니다. A1 마이너스 A2 플러스 A3 마이너스 A4가 되죠. 얘는 공차 D가 맞는데 얘는 아직 마이너스 A4가 남아있죠. 그래서 A1 플러스 D 그리고 플러스 D 그리고 마이너스 A4가 되고 있습니다. 규칙성 찾을게요. B5는 A1 플러스 마이너스죠. A2 플러스 A3 플러스 마이너스 A4 플러스 A5가 되면서 공차가 2개가 나오고 있죠. A1 플러스 2D로 표현할 수 있겠죠. A1 플러스 2D. 자, 아직은 식이 안 읽어지죠. B6은 A1 마이너스 A2 플러스 A3 마이너스 A4 플러스 A5 마이너스 A6까지 하는데 얘도 D, 얘도 D. 그래서 아까 얘 2D랑 동의를 한데 마이너스 A6이 살아남았습니다. 2D 마이너스 A6 그럼 이제는 식이 읽어지네요. 자, 3항에서 4항 넘어가고 자 이럴 때 3항 4항에서 여기까지는 동일한데 4항에서 마이너스 B에서 마이너스 A4가 생겼고 그 다음 여기까지는 동일하죠. 그리고 A6항을 빼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측하건대 B7은 A1 플러스 자 2개씩 항이 건너뛰면서 공차가 플러스 되고 있으니까 3D로 끝나겠죠. 그리고 B8은 A1 플러스 3D에 A8을 빼주는 현상이 생길 거고 마지막 B9까지만 가면 되겠네요. B9는 A1 플러스 4D라고 마무리해주면 규칙성을 잘 읽어낸 꼴이 될 거고 자 이제 대입해주면 A1은 마사였죠. 그래서 자 이쪽 값은 이미 값이 나왔으니까 이쪽 파트만 모아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다 대입하지 말고 자 A1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죠. 그래서 7A1 공차 D가 2개 4 더해주고요. 2 플러스 4 플러스 6 플러스 4 그래서 16D
그리고 마이너스 묶어주면 A4 플러스 A6 플러스 A8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놓치면 안 되는 게 마이너스 6 단독으로 있었고요. 이제는 정확히 대입만 하면 되겠죠. 여기 A1 자리에 마이너스 4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28, D 자리에 2 들어가니까 여기는 32고요. 자, A4는 그냥 찾아버리는 게 빠르겠네요. A4는 지금 현재 2씩 커져가고 있으니까 A가 마 4, 그럼 A2 마 2, 그리고 0, 2씩 커져가니까 A4는 다시 2가 될 거고 A6은 다시 한번 2가 커지니까 4, A8은 2가 커지니까 6. 그래서 이거 셋 더해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12로 처리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34 그리고 플러스 32와 이 뒤쪽 거 정리해주면 플러스 20. 선생님이 일반항 찾는 과정에서 틀렸죠. 항이 2개씩 건너뛰어야 되는데 공차를 한 번만 했으니까 A5가 4고요. A6은 6, 그리고 A7이 8, A8은 10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을 더해준 거, 얘네들 더해준 값이 얼마가 된다? 모두 더해주면 18이 됩니다. 마이너스 18로 처리해주니까 계산하면 14가 되겠죠. 그래서 마무리해주면 최종 마이너스 20이 됩니다. 16번은 로그 방정식을 풀 건데 로그 방정식에서 항상 밑이 중요하죠. 그러면 밑이 일단 3이 좋을 것 같으니까 3분의 1은 3의 마 1제곱이죠. 그럼 이 마 1제곱은 앞으로 나가버리면 플러스로 바뀌면서 밑이 3으로 같아지는 현상이 생기겠죠. 그런 다음 밑이 같아졌으니까 로그의 덧셈은 진수의 곱셈으로, 그래서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는 3이 되고요. 합평에서 또 주의해야 될 거, 주관식으로 처리가 된다면 로그 방부등식에서 밑조건, 진수조건이 필요하겠죠. 이 진수 파트가 항상 0보다 커야 되니까 x는 마이보다 크다, x는 4보다 크다 연립해주면 얘가 범위, x는 4보다 큰 범위 내에서 자 다음 값을 구할 거고요. 이거 바로 로그를 지수로 돌려버린다면 전개하면서 갈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자 한번 밑은 영원한 밑 3의 3제곱 27이 되겠죠.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5는 0이고 7, 5 맞불, 그래서 x는 마 5와 7인데 해당하는 x값 7. 그래서 최종 답은 7이 됩니다. 17번은 도함수를 주면서 0을 줬다라는 건 얘는 f0이라는 건 상수함수, 아니 상수항의 상수항을 알려준 거죠. 상수항이 1일 때 f1 값을 구해라. 그래서 적분 들어가겠습니다. fx 부정적분 해주면 2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x인데 원래는 적분상수 c를 쓸 건데 f0은 바로 이 c 값을 알려준 거죠. 그래서 여기 바로 1 넣어버리면 f1 값 처리할 수 있겠죠. 2뿔, 1뿔, 1뿔, 1. 그래서 5가 되겠죠. 18번 수열 AN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시그마 값이 성립한다 라고 했고요. 자, 우리가 시그마가 무슨 수열인지 모를 때는 그냥 정말 순차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K가 곱해졌고 여기는 K의 일반항이 AK 플러스 2니까 항 넘버 주의해서 하시고 K는 1부터 10까지. 그럼 얘의 의미 구하려고 하는 건 A1 더하기 A2 더하기 점점점 어디까지? A10까지. 이걸 찾는데 집중해주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앞에 것이 기억, 니은이라고 해서 기억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주의하세요. 항 K를 곱하는 것까지 갑니다. K에 1 넣어주면 1 곱하기 A1이 되고요. 2 넣어주면 2 곱하기 A2, 3 곱하기 A3. 조금만 생략해준다면 점점점 10항은 10 곱하기 A10이 되는데 이 합이 36이고요. 그 다음 이번엔 니은항에 대입해서 들어가주면 K에 1을 넣는데 주의할 건 여기가 K가 아니라 K 플러스 1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A2가 되겠죠. 1 곱하기 A2. 그렇다면 우리가 동료한끼리 좀 맞춰줄 필요가 있겠죠. 1 곱하기 A2. K에 2 넣습니다. 2 곱하기 A3. 점점점 이번에는 9를 넣으면 9를 넣어주면 9 곱하기 A10이 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9 곱하기 A10 여기까지 끝이 맞아 떨어졌죠. 이 값이 바로 7이다 라고 했고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됐는데
구하고 싶은 게 A1, A2, A10 그럼 두 식을 연립할 건데 위에서 아래를 빼준다면 자 위에서 아래 빼주면 A1이 남고요. 위에서 아래 빼주면 2에서 2를 빼주니까 A2 개수가 딱 1 차이가 나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플러스 A3 그리고 점점점 마지막 것도 플러스 A10이 되면서 36에서 7 빼주니까 29가 돼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 그대로의 값 그게 바로 29가 되겠죠. 9번 fx는 3차식 최고차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개형은 극값에 대한 정보에서 3차는 극값을 가지면 극대와 극소를 동시에 갖겠죠. 극소 그럼 이 지점이 바로 1이 될 거고 극대값 여기에 함수값이 28이라는 거고 이 지점은 아직 모르는 상태일 때 자 그럼 여기에서 일단 극소다 x는 1에서 극소다를 식으로 얻어내면 f'1은 0이 돼야겠죠. 극값의 위치에서는 도함수가 0이 되니까. 또 극대값이다 그러면 이 지점을 아직 모르니까 이 지점에 집어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 프라임 먼저 식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f'x 들어가주면 3x의 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9로 b라는 문자가 일단 날라가서 미지수가 하나만 됐죠. 여기에 f'1 넣어주면 3뿔 2a 마 9가 0이 되고요. 2a는 마 6 넘어가서 6, a는 3이다 라고 a 값이 일단 확정이 됐죠. 함수값에 대한 정보를 쓸 건데 이 극대값의 위치에 대해서 자 프라임에서 a를 실제로 확인해주면 f'x는 3x의 제곱 플러스 6x 마 9는 0이 되는 지점에서 이 극대 지점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럼 3 날려주니까 2x 마 3은 0이고요. 3, 1 뿔마 그래서 1과 마 3, 1 하나 잘 나왔고 그럼 이쪽에 극대의 위치는 x는 마 3에서 나오겠죠. 그럼 이걸 함수값 형태로 f 마 3이 바로 극대값 28이 된다. 그럼 a값 찾은 다음 a값은 찾아진 상태니까 b값도 나오겠죠. b값 찾기 위해서 f 마 3 들어가주면 자 a값이 여기가 3이었으니까 같이 넣으면서 대입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27 그리고 플러스 27이죠. 대입할 때 조금 주의해주고 플러스 27 플러스 b가 바로 28이 되고요. 하나씩은 날라갔고 b는 얼마? 1이 돼서 최종 a와 b를 플러스 해주라고 했으니까 답은 4가 되겠죠.